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어제는 죄송합니다. 조별리그에서 제일 못하는 C조 3팀이 16강 진출이 확정되었는데 어느정도 16강에서 찍어야 할 팀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 적중률은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65% 정도 되는데 오늘 4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조별리그 마지막 4경기 분석을 끝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예정이고 16강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4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하츠 경기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경기입니다. 이 조는 현재 가장 혼돈의 상황에 빠져있는 조인데 1위부터 4위 팀들의 승점이 모두 3점으로 같습니다. 유로 대회에서 역대급으로 복잡한 조 상황인 것 같은데 기록을 찾아보니 역시 여태 유로에서 처음 있는 일이네요. 나폴리 감독을 겸직 중인 프란체스코 카초나 감독의 슬로바키아는 이번 유로 조별리그에서 언더독의 위치이지만 전술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수비란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반대로 역시 언더독 팀이라고 볼 수 있는 루마니아는 전형적인 언더독 스타일로 지난 조별리그 2경기에선 모두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백포 라인 앞에 1회 자리인 마리우스 마리를 기용했고 수비 시에는 5-4-1 형태로 콤팩트한 수비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직전 벨기에전에서는 이대 시간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역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닌 지공의 시간도 길었는데요. 확실히 지공 능력은 아쉬운 모습이었고 역습 퀄리티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루마니아의 플랜 A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일 겁니다. 때문에 경기 양상은 슬로바키아가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형태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술 상성에선 많은 득점이 나오기는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팀은 조별리그 탈락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신중하게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 역시나 무승부 배당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거의 2대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저는 무승부에도 배팅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나 무승부로 추천픽으로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핸디캡을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 루마니아가 1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 벨기에 경기입니다. 현재 2조의 상황은 앞선 경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회 제가 꽤나 기대했던 팀이지만 지난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로나에서 정교한 넌발킥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빅터 루치안코 경기력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부비크가 원래도 많은 터치를 가져가는 유형의 공격수는 아니지만 너무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치안코 도진으로 안도디 야르몰레코에게 기여하고 있는데 사실 34세의 야르몰레코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고 풀타임을 뛸 수 있는 피초차도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경기력이 올라오려면 치안코가 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무적이라면 이번 조별리그에서 무드릭의 폼은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무드릭의 빠른 스피드는 속공 상황에서 위력적이고 슈팅 정확도나 임팩트가 아쉽긴 하지만 무드릭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좋은 찬스를 잡는 장면들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1라운드 슬로바키아에게 2번의 득점 취소와 루카쿠의 아쉬운 빅찬스 미스로 0대1 패배를 기록했으나 2라운드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경기 초반부터 틸레멍스의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데브라이너의 세기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라운드에서도 루카쿠는 2번의 빅찬스 미스가 있었고 이 경기에서도 골망을 흔들기는 했으나 또다시 오프사이드에 걸리며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조별리그에서 루카쿠는 골망을 많이 흔들고는 있으나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는 모습이네요. 두 팀 모두 지난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좀 더 나은 팀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가 찬스 대비 득점력이 아쉽고 루카쿠의 빅찬스 미스와 많은 오프사이드 득점은 아쉬우나 많은 찬스를 잡고 있는 부분은 분명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벨기에는 백스리를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도부비크는 평소보다 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수비를 등지고 연계하는 플레이는 대표팀에서도 뛰어난 모습이나 그러면 이선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선엔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상을 해보면 그래도 2조에서 벨기에가 1위로 진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크라이나는 최약체 루마니아를 상대로 승점 드랍을 한 것도 모자라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또 7차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벨기에의 승리로 추천드릴게요. 4주차 경기는 체코와 터키의 경기입니다. 현재 F조의 상황은 포르투갈이 1위를 확정지었고 남은 2위 자리를 두고 나머지 3팀에게 모두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승초는 1라운드 포르투갈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준비해왔고 프로보드 중거리 득점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으나 경기 막판 추가 시간에 교체로 들어온 페드로 네트에게 측면이 완전히 무너지며 실점했고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물고 승점이 절실했던 2라운드 조지아전에선 무려 27번의 슈팅을 기록했고 기대 득점은 3.07xg로 체코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 압도하는 경기 양상이었지만 11번의 선방을 기록한 조지아의 마마루 다슈빌리 골키퍼의 활약과 오프사이드 득점 취소 및 골대 불운까지 따르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코는 월드컵에서는 항상 아쉬웠어도 유로 대회에서는 8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지난 3번의 유로 대회에서 2번의 8강 진출에 성공했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키는 1라운드 조지아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나 2라운드 포르투갈전에선 3대0 패패를 기록했고 특히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센터백 아카이딘의 자책골이었는데 아마 감독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 1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분의 감독들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골대 바깥쪽 방향으로 패스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카이디는 최선의 선택지가 백패스가 아닌 상황에서도 굳이 백패스를 시도했고 그것도 나와있던 골키퍼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골문 쪽으로 패스를 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자책골이 되었는데요. 터키는 사실 두 번째 실점 때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던 경기였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체코가 조지아를 상대로 승점 드랍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3라운드에서 터키가 2위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 되었는데요. 쪼피가 앞라인에 번뜩이는 선수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체코가 제공권의 강점을 살리는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선 터키가 약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체코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높게 났기 때문에 체코의 플러스 0 핸디캡 승리 또는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F조에서 포르투갈은 1위 자리를 확보했고 역대 첫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에 성공한 조지아는 예상대로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조지아도 16강 진출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가 1위 진출을 확정지은 포르투갈이라는 점에서 로테이션이 예상된다는 점은 조지아로서는 호재겠죠. 하지만 지난 조별리그 1, 2라운드에서 조지아가 보여준 경기력은 토너먼트 진출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에이스 흡비차는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 2라운드에선 지난 1라운드와는 달리 흡비차를 좀 더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포르투갈은 이번 3라운드에선 그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예상해봅니다. 테드 로베트나 디오고 주타, 또 곤살로 하모스 등 선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기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이 로테이션이지 사실상 다른 나라 같았으면 주전급으로 뛰었을 선수들이 질비한 포르투갈의 스쿼드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조 1위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 마지막 경기에서 대거 로테이션을 기용하고 승리를 기록했던 것처럼 포르투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흡을 많이 맞춰본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어느정도 삐걱거림은 있겠으나 아무래도 상대가 이번 대회 통틀어 가장 최약체로 꼽히는 조지아라는 점에서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전승을 예상해봅니다.